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제1MNS에 이어서 오늘 민테크와 유안타 제16호 스펙까지 겪고 나니까요. 확실히 공모주 수급은 약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대치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때가 맞겠고요. 이런 와중에 내일 상장을 하게 되는 민테크는 또 어떨지 상장의 체크 포인트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전기 저항을 검사하는 방식의 3세대 배터리 진단 검사 업체였죠. 공모가는 1,500원, KB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우리사주 조합에는 45만 주가 배정이 됐는데요. 미달난 거 없이 전부 참여했더라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4,800만 원으로 아주 조금 큰 수준이기는 했는데요. 미달이 없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투자자도 미납은 없었어요.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 때 4.23%에서 배정 후에 7.81%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증가폭이 크지는 않죠. 그래서 실망스러운 수준이기는 하고,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이기는 하고, 3개월, 6개월 비중이 1개월보다 높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확약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자,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31.78%에서 31.14%로 눈꽃만큼 줄어들고요. 공모가 기준 약 718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MNS, D&D 파마텍, 민테크까지 유통 가능 금액이 좀 고만고만해요. 700억 원에서 800억 원대. 아무래도 수급이 좀 약해졌을 때는 이 정도 규모가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내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64.7%가 되는데요.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7.89%, 법인 주주인 인트로매그나 0.07%, 27명의 개인 주주 12.20%가 존재합니다. 개인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동안 장외에서 거래된 내역이 없다 보니까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보시면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는데 그분들의 투자 단가는 무려 33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333원, 619원, 1,300원, 4,000원, 5,400원으로 공모가 1,500원보다는 다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개인 주주든 벤처금융이든 공모가에만 팔아도 충분히 이미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 자체가 가장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미상환, 상환, 전환 우선주가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GS에너지를 대상으로 총 242만 5천 주를 발행했습니다. 상장 후에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장일로부터 1년간은 의무 보유가 되기 때문에요.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보통주가 늘어나면서 주가 희석의 위험은 있다는 거. 그리고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약 2,559억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기는 한데요.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159만 8천 주고요. 아직 행사된 수량이 없기도 하고 임원과 직원 모두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은 7.81%로 낮은 편이고요.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1.14%로 좀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기존 주주의 비중이 꽤 되고요.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공모가에 팔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리스키합니다. 더군다나 상장일의 성과가 연달아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던질 위험이 좀 있어 보여요. 자, 유통 가능 금액은 약 718억 원, 시가총액은 약 2,304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통 물량, 특히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고 가볍지도 않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다. 공모주로서 좋은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의 성과를 다시 살펴본다면 제1MNS와 D&D 파마텍 모두 상장일의 고점이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수급이 확실히 약해졌다는 뜻이고요. 지금 E8나 APR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 이런 상황을 분명히 확실히 좀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주 종목 모두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10%대로 크지가 않았고요. 더군다나 상장일의 분봉 차트를 보시면 제일MNS는 장 초반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려서 장중의 접근으로는 단타 재미를 볼 만한 구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한 D&D 파마텍은 시초가가 50% 미만으로 생각보다 훨씬 낮게 출발을 해서 바로 좀 무너졌다가 9시 30분쯤에는 반짝 강세를 반전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크지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또 쭉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두 종목 다 종가 관리도 전혀 안 된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된다면 상장일에 단타를 노리는 수급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에 그리고 시초가 매수의 재미를 못 느끼니까 시초가 매수세가 약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초가 레벨이 낮아지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덩달아서 고점까지도 낮아지는 문제. 둘째, 시초가에 팔아야 되는지 기다려야 할지 매도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 아무래도 상장일 장전 동시효과나 장중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시기를 좀 거치면서 무지성으로 청약에 참여했던 분들을 좀 털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청약 경쟁률은 그대로 높게 되면 진짜 답이 없잖아요. 자, 민테크와 유통 가능 금액의 수준이 가장 유사하면서 같은 2차전지 업종이었던 제일MNS를 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을 한 제일MNS도 단독 상장이었죠. 사실 유통 가능 금액의 규모는 비슷하긴 한데 유통 물량의 조건 자체는 민테크가 더 불리합니다. 그쵸? 주식 총수 대비해서 유통 가능한 주식 수의 비율이 훨씬 높고 기존 주주 비율도 제일MNS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해서 생각해야겠고요. 제일MNS가 고가 기준 87%를 기록을 했었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목표가 설정을 위해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마찬가지로 해볼 건데요. 공격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요즘 분위기를 반영해서 보수적으로도 잡아보려고 해요. 먼저 공격적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5년 추정 순이익을 할인이 없이 그대로 썼습니다. 보통은요, 공모주 상장일에 수급 펌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 없이 적용해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피어그룹의 평균 펄을 적용을 해봤을 때 평가시가총액은 약 4,762억 원,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1,698원, 공모가 1,500원보다는 107% 정도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약에 참여할 때까지만 해도 한 80에서 100%는 봐야지라는 생각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수급이 좀 꺾였으니까 보수적으로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5년 추정치를 35%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24년 말 기준의 순이익을 적용을 했어요. 126억 원. 그러면 동일한 펄을 적용을 했을 때 주당 평가가액이 약 16,082원, 공모가보다 53%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50%, 공격적으로는 100% 정도.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도 민테크는 단독 상장이고 주당 단가가 낮은 편이라는 것은 장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급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장외에서 형성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또한 중요한데요. 공격적으로 제가 잡은 수치는 21,700원 정도,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는 약 16,000원 정도였어요. 요거는 다 개인적 기준에 따른 계산값이니까 맹신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저는 한 18,000원 정도를 우선은 목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물량, 특히나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고 그들의 투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반전을 기대할 구석이라고 한다면 LG엔솔, 에코프로와 전략적인 협업 관계에 있다라는 거, 항상 이렇게 대기업을 등에 업었다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현대임스도 그렇고 엔젤로보틱스도 그렇고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좀 심리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상장일에 잘 붙는 경향을 보여줬었어서 요거를 그나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에코프로빨이 달 떨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민테크는 가성비 한 주, 2,000주 청약자를 기준으로
파킹 이자와 수수료를 이기려면 14.8% 이상은 상승을 해줘야 하고요. 균등 한 주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손익분기점은 29.6%, 30% 위에서는 팔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다소 기운이 빠지는 하루였겠지만 내일은 좀 충전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보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라이브에서도 뵐게요. 안녕.